안녕하세요. AI로 만든 퍼피4AI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AI를 둘러싼 빅테크 경쟁과 새로운 규제 동향입니다. AI 인프라와 투자 리스크에 대한 핵심 정보를 바로 전달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GPTO가 AI판 5개 광고 만드는 법을 AI 창업자 안드레이 카르파티의 통찰에서 찾았습니다. 최근 AI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공동 창업자이자 전 테슬라 인공지능 책임자였던 안드레이 카르파티가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순수한 감각과 직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복잡한 코드를 만들 때 논리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감각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AI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AI가 스스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5개 광고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는 AI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AI가 단순히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를 넘어 인간의 감각과 직관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광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논리와 감각이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규모 7 이상 지진도 끄떡없어 AI 시대 전력기지 도약. 최근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담은 소식입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불확실성을 겪었지만 인공지능,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래 성장에 직결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기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AI 시대는 데이터 처리와 산업 자동화가 핵심인데 이 모든 과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늘본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고도화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 이 지점에서 이제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력기지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GPU 매입과 AI 에이전트 개발에 네이버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네이버는 분기 R&D 비용을 6천억 원을 돌파하며 AI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핵심은 바로 GPU와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키고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즉, AI 기술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뜻합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서비스 전 영역에 도입하여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미래 서비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대규모 투자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AI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네이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 상담 및 원격 진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컨택센터, AICC 시스템을 통해 고객 응대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담원이 일일이 응대해야 했던 복잡하고 반복적인 문의에 대해 AI가 24시간 즉각적으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AI 솔루션을 상담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오류를 설명하면 AI가 즉시 진단하고 필요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담 인력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사후 관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LG전자의 이번 AI 강화 노력은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형 스마트 가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 대학 졸업식서 터진 AI 반감, 에릭 슈미트 연설의 야유. 최근 인공지능, AI, 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에릭 슈미트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AI가 직업, 교육, 유료 등 모든 분야를 바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 연설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개인용 컴퓨터, PC의 발전사를 짚어본 뒤 최근의 핵심 화두인 AI 에이전트로 주제를 확장했습니다. 즉, 과거 기술 발전의 흐름을 현재의 AI 시대와 연결하며 기술 변화의 속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일부 청중에게는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AI 반감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인간의 역할과 사회적 시스템이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과 위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AI 기반 보상체계와 스마트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며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택배전 과정을 인공지능, AI 기술로 혁신하여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의 소통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업계 최초로 AI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고객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이 응대하며 특히 음성 인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이나 배송 관련 문의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AI 도입은 물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배송 경로를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보상 체계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미래 물류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 AI, 해킹 위험과 과열된 투자 상품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위험과 고위험 투자 상품의 과열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해킹 위험과 레버리지 ETF 과열, 그리고 핑플루언서를 통한 불공정 거래 문제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해킹 방지 시스템 구축과 투자 상품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금융 해킹 위험을 줄이고 레버리지 ETF처럼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과도한 투자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첨단 기술과 금융이 결합하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선제적인 금융 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AI 투자 늘리더니 메타, 오는 20일 직원 8,000명 정리해고. 현재 세계적인 기술 기업인 메타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메타는 오는 20일 직원 8,000명을 정리해고할 예정이며 이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재편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구조 조정의 핵심 배경은 AI 중심의 조직 재편입니다. 메타는 현재 생성형 AI 기술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AI 인프라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맞춰 회사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미래의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메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AI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운영 비용을 줄이고 AI 관련 핵심팀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앞으로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번 해고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메타가 AI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메타가 AI 인프라를 통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에서 패소하며 테슬라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미국 증시를 뒤흔든 이번 소송은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AI, 선두 기업인 오픈 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머스크가 AI 기술의 소유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제기한 것이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은 머스크가 오픈 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업 간의 지배구조 및 소유권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둘러싼 거물들 간의 권리 다툼이었으며 법원은 특정 주장에 대해 머스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결과는 단순히 법정의 문제를 넘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I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된 머스크의 소송 패소는 투자자들에게 AI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중한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주인 테슬라 주가에 일시적인 조정이 발생하며 AI 관련 기술 기업들의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를 둘러싼 소송에서 나온 5가지 핵심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핵심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점이 배심원단에게 인정된 것입니다. 비록 최종 판결은 신속하게 나왔지만 3주간 진행된 증언 과정은 AI 기술과 기업 책임이라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업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논쟁을 넘어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은 기술 혁신이 법적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는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개발자와 기업들이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AI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수록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5대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 속에서 강원 최대 이슈가 된 동해안 AI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릉 지역에 최대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유치 경쟁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심장인 인공지능, AI, 기술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대규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 데이터 센터는 AI가 학습하고 작동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대한 컴퓨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5대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강원 지역이 단순한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AI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AI 전쟁에서 강원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CEO가 예측하는 중국의 AI 칩 수입 허용 시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CEO인 젠슨 황이 현재 글로벌 기술 시장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인공지능, AI, 칩의 국제무역에 대해 중대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중국이 결국 미국산 AI 칩을 수입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칩 수출을 대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해왔는데 이번 예측은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과 기술 패권 경쟁의 향후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수출 문제를 넘어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이 칩의 흐름은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은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기술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결국 이 예측은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경제 및 지정학적 협력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AI 칩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며 AI 시대의 글로벌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평생 직장은 옛말, AI에 밀려난 경리직.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전문 직군의 영역까지 빠르게 침범하면서 노동시장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격리나 회계 직무에서 엑셀로 수작업 처리하던 판매 대금 관리, 상품 재고 파악, 직원 휴무 관리 같은 업무들이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되면서 직업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AI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을 통해 오류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곧 격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시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자신들이 몸바친 10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갑질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며 격리 회계 직군 내에서도 특정 역할의 축소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를 넘어 인간의 노동 가치와 미래 직업의 방향에 대해 사회 전체가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인재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며 기업 공개, IPO,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오픈 AI가 법적으로 승소하며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 AI가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법적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오픈 AI는 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내며 법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의미하는데 오픈 AI는 이 기간이 지났음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더 이상 해당 소송에 묶여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고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AI 기술 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픈 AI는 이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다음 단계의 성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의 미래와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첨단 소방 차량과 무인 로봇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AI 소방 기술이 대구에서 집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AI 기술의 놀라운 진보를 소방 분야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이 전시회에는 총 448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1566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미래의 소방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래혁신관, AI 로봇존, 드론존, 소방차존, 에너지 저장장치, ESS, 존 등 다양한 테마구역에서 최첨단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여기서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진압 경로를 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무인 소방 로봇과 드론 기술은 접근하기 위험한 곳에 먼저 투입되어 인명 구조 활동을 돕는 등 실제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집결은 소방 분야가 단순한 물리적 대응을 넘어 AI 기반의 예측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이 결합된 소방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이 AI와 로봇 등 첨단 산업 규제 합리화가 미래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미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는 차원을 넘어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첨단 산업이 미래 먹거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지금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20년 뒤를 내다보는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AI나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규제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과제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사회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멀티에이전트 시대가 촉발한 새로운 AI 국부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AI과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의 폭발적인 발전은 토큰 사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외화 청구서를 금융시장에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 지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상수지는 12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막대한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사용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가 생성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의 가치와 그에 따른 국제거래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부채 또는 자산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를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금융균형과 국부론의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즉, AI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외화 흐름과 자본이동의 규칙이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AI가 창출하는 가치와 그에 따른 금융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카이스트 차기 총장 후보 3인 압축, 선임 절차 속도. 최근 카이스트 총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후보군이 3인으로 압축되었으며 선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과정은 미래 인재 양성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리더를 모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후보 중 한 분으로 류성년 교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미국 선마이크로 시스템즈와 하버드대 연구원 등 세계적인 곳에서 경력을 쌓은 인공지능,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전 산업부장과 AI 연구원장을 맡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AI 교육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술 분야를 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카이스트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교육 방향과 연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선임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은 카이스트가 AI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류 교수가 카이스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머스크, 오픈 AI 소송 항소 방침을 밝혀. 최근 인공지능, AI 분야의 거물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AI 기술의 개발 방향과 소유권 등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본적으로 머스크와 오픈 AI 간의 법적 분쟁으로 AI 기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개발 과정에 대한 이견이 얽혀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사유나 추가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양측이 주장하는 AI 기술의 미래 방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단순히 두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거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가 이 기술을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의 항소 결정은 향후 AI 산업의 법적 선례와 기술 개발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 AI 보안 경쟁에 오픈 AI와 MS가 가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반의 차세대 사이버 보안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선두에 있던 엔트로픽이 촉발한 이 움직임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MS가 합류하며 AI 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이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모델,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하는 경쟁을 넘어
이제는 이러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졌습니다. 즉,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의 운용 설계가 핵심 관건이 된 것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기술 개발 속도만큼이나 안전장치와 책임있는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경쟁은 단순히 모델의 크기나 능력 싸움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AI 안전 경쟁에서 운용 설계는 미래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이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토스발 충격에 빅테크, 보안 특화 AI 모델 경쟁 격화. 최근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보안 분야의 새로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AI 해킹의 위험성이 커지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MS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은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보안 시스템인 무대시를 공개하며 취약점을 탐지하는 AI 성능이 최신 모델인 GPT-5.5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픈AI 역시 암호 평가 분야에서 미토스를 초월하는 성과를 내며 AI 기반 보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사이버 공격의 현실화라는 심각한 배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공격은 5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어 AI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안보 및 방어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의 발전만큼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기술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문답의 부활, 말로 증명하는 AI 시대. 최근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간의 말과 논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생성해내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지식과 진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크리스 세퍼드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소크라테스 문답법, 즉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을 현대 AI 시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AI가 아무리 정교한 코드를 작성하거나 글을 써도 궁극적으로 그 결과물은 결국 말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더라도 그 학습의 근거와 논리적 과정은 인간의 언어적 추론을 거쳐야만 의미를 갖는다는 통찰입니다. 즉, AI가 단순히 답을 내놓는 것을 넘어 그 답이 왜 타당한지 말로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코드 작성이나 글쓰기 등 모든 영역에서 AI가 보편화될수록 우리는 AI가 제시한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말로 증명하는 능력이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이동통신과 IPTV 성장의 한계를 넘어 AI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통신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고성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신사들은 기존의 방대한 네트워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 즉 AIDC, AI 데이터 센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성형 AI의 확산입니다. 생성형 AI는 강력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력 데이터 센터를 요구합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이 거대한 AI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 가치 시장을 창출하며 미래 기술 경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AI가 두려운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기술보다 먼저 바야흐로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기업 현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 사이에는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 소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경영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화려한 기술 담론에 압도당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즉,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AI를 단순히 새로운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 고객 응대, 마케팅, 내부 업무 효율화 등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여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선제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그 흐름을 주도하는 경영 전략을 먼저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편성부터 성과평가까지 나라 재정관리 전 과정 AI 접목 제한. 정부가 국가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의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 재정 정보 공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AI가 지원함으로써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핵심은 AI가 재정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정부 재정은 방대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중복 사업이나 이상 지출과 같은 비정상적인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즉, AI는 마치 고성능 분석가가 되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낭비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접목은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정책 의사결정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이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금감원장, B2 레버리지 투자 조장 경고하며 AI 보안 대응 집중. 최근 금융당국이 고성능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투자 안정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인 미토스, 미토와 같은 강력한 AI가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핵심은 AI 기술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새로운 AI 모델은 단기간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AI 기반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투자 리스크 관리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여 국민의 자산과 금융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보안 대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AI 해킹과 금융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리스크 전방위 경고. 최근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부터 투자 시장의 위험, 그리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인플루언서 문제까지 금융 소비자가 직면한 위험 요인 전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금융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해킹 공격으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 레버리지 투자, B2로 인한 과도한 금융 부채 위험, 그리고 핀플루언서,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통한 불법적인 투자 권유 등 복합적인 위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금융 환경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위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제2차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I는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해킹이나 불법 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AI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지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경고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금융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모든 소비자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금융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경각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L4 환상 깨진 자율주행, 양산형 어데스로 무게추 유턴.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상과학처럼 여겨졌던 L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면서 자동차 산업의 무게추는 실용적이고 양산 가능한 기술인 AD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차량 인지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고급 차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 대중형 세단이나 상용차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L4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의미하지만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안전기준 확보에 많은 숙제가 따릅니다. 반면 ADS는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등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 개발자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산형 ADS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완성차 업계가 기술적 환상보다는 당장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AI 기술은 이제 미래의 꿈이 아닌 오늘 당장 도로 위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실용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70년 맞은 여자의 사회가 AI 미래의학을 통해 젊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의료 환경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여자의 사회는 AI 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미래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초점을 맞춘 퓨처 메디슨, 퓨처 메더슨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AI 기술 발전은 의료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을 돕고 치료 계획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여자의 사회는 이러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젊은 의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결국 이번 계획은 AI라는 첨단 기술을 의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미래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나스닥 이틀째 하락, AI 인프라 공급망 병목 우려의 반도체주. 최근 기술주와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주에 집중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AI 시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가 높은 이자, 부담에 취약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해 AI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부담이 집중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기술 성장의 근간이 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공급망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공급망 위험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